그 다음에 또 살펴봐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거는 이제 성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도 그 부흥의 불길에 연루가 되는데요. 이 미국 남부 성공회의 부흥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다면, 이게 이름이 이제 쉽지는 않은데, 데보로 자렛이라는 사람입니다. 데보로 자렛. 이 사람은 이제 1763년에 버지니아의 그 딘위디 카운티의 베스 교구 목사로 부임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도 버지니아에서 일을 한 거지. 이 사람은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버지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인데, 거기에 딘위디 카운티의 베스라고 하는 이제 교구가 있는데, 거기에 교구 목사로 온 게 1763년입니다. 그럼 아까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연도별로 계속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 북부의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난 게 처음에 1730년대고요. 그게 다시 이제 빅뱅을 하게 된 게 1740년 초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밑으로 내려와서 버지니아로 내려오게 된 거, 그게 1740년대 초반에서 50년대까지 부흥의 불길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성공회는 1760년대에 이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회중교회 목사들을 중심으로 1730년, 40년대에 부흥의 불길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 버지니아 지역에서는 장로교인들에 의해서 1740년, 그 다음에 50년대, 한 10년 정도 텀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50년, 60년대까지 이제 장로교인들이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흥운동의 불길이 타올랐고, 그 다음에 그 버지니아부터 더 밑으로 내려오는 이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쪽 지역으로는 이제 침례교도들에 의해서 1750년, 그 다음에 60년, 그 다음에 70년 요 어간에 이제 그 불길이 오르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 같은 경우는 1760년대부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돼서 70년대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그때 그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공회 목사였던 데보로 자렛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733년생이로 180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역시 이 사람도 아주 어렸을 때에 조지 위필드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요. 그다음에 공부하러 영국에 갔었을 때 영국에서 존 웨슬리와 조지 위필드를 만났던 그런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다 영국의 성공의 목사들이고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분들과 이제 접촉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이 사람도 친부흥운동적, 그 다음에 친복음전도적 성향의 목사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설교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교회들 가는 자기 교구에 속했던 교회들에다 전부 다 이런 어떤 부흥의 열기를 뿜어서 교회가 다 뜨거워졌다고 말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교회들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이제 몰려오게 되고 열정이 뜨거워지게 되니까 이 교회당의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숲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위필드하고 웨슬리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복음 전도나 성령 체험, 성결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했지만 또 하나 되게 배웠던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이 순회 전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회심한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속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죠. 클래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더 클래스, 우리나라에서 이제 속회가 되고, 그거보다 좀 더 진지한 사람들은 모아서 밴드라고 하는 걸 또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웨슬리는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시켜서 신앙의 어떤 온도를 계속 유지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자렛 같은 경우도, 데보로 자렛 같은 경우도 웨슬리한테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령의 불을 지펴서 사람들이 뜨거워지고 신앙의 열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도의 열기를 열중을 하면서 교인들의 숫자가 이제 늘게 되니까 예배당을 넘어서 숲에까지 갔는데, 그렇게 불만 지르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묶어서 그런 신앙의 불길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그 다음에 더 체계적으로 이 사람들을 양육하는 데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1765년이죠. 이 자렛이 교구 목사로 온 게 63년인데요. 그때부터 2년이 지난 65년에
웨슬리에게 영향을 받았던, 존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던 감리교 운동의 멤버들 중에서 평신도 설교자 2명이 이곳으로 옵니다. 이 베스 교구 쪽으로 이제 파송이 된 거죠. 그게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69년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웨슬리가 버지니아로 보낸 자기에게 영향을 받았던 설교자들이 총 8명인데 그중에 이제 아까처럼 65년 그다음에 69년에 이어서 사람들이 계속 그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 지역에 웨슬리에게 교육을 받았던, 그때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던 평신도 부흥 강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교구에 합류가 되면서 이쪽 지역은 더 뜨겁게 성령운동의 성령의 불길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자렛이나 그 다음에 웨슬리가 파송했던 그런 그 평신도 순회 설교자들에 의해서 그쪽 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올랐는데 그때 이 사람네들이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이제 그 불길이 타오르니까 그 주변 지역으로 더 이제 그 널리 확산이 되면서 그런 그 어떤 부흥의 열기를 확산을 시켰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야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 감리교회가 이 성공회에서 나와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감리교회가 나오지 않았던 때입니다. 감리교회는 미국에서 1784년이 돼야지 미국 감리교회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감리교회가 나중에도 그 미국 교회에서 끼친 아주 중요한 특징, 그 어떤 유산 중에 하나가 야외 집회입니다. 우리가 그 텐트 미팅이라고 하는 그 정통적인 그 기존에 만들어진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중에 마차를 타고 계속 이동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서 이제 그 물가에서 혹은 숲에서 천막을 치고 집회를 했던 경험이 그 이후에 서부개척 시대와 연결해서 감리교회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때도 야외에서 집회를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 이전에 조지 위필드의 영향도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런 예배 중에 하나를 목격했던 제시 리라고 하는 목사가 당대에 그 진행되고 있던 그런 그 야외 집회를 묘사한 글이 남아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전 회중들이 눈물로 목욕하고 가끔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나 커서 그 설교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렬한 전율에 사로잡혔고 몇 분 후 죽은 사람처럼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 껴안았고 모두가 경의와 사랑 그리고 찬양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데보라 자렛 그 다음에 웨슬리가 파송했던 평신도 설교자들에 의해서 인도되던 집회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렛은 평신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새신자들을 그 메소디스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건 웨슬리가 영국에서 만들었던 자신들의 웨슬리의 그 순회 전도 집회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게 그 당시에 메소디스 소사이어티라고 이제 불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국 버지니아로 자렛도 가지고 와서 그런 조직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또 웨슬리가 파송한 그 평신도 설교자들과 그다음에 그 베스 교구에서 회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버지니아 지역의 성공의 신자들 사이에서 부흥의 불결이 확산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763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미국이 영국으로서 독립을 선언했던 1776년, 다시 말하면 13년이 지났을 때에 식민지 전체에 이 메소디스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사람들의 숫자가 6,900명 정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영향 속에서 초창기에 지금처럼 미국의 인구가 많았던 시절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한 명씩 그 이민을 오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1776년까지 미국의 그 북부부터 남부까지 전체에서 이 성공의 신자로 이런 그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에 가입이 된 사람들이 6,900명이었는데 그 중에 4,300명 정도가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를 이제 집중돼 있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미국의 그 감리교의 그
어떤 그 인구 분포도 하고 되게 연결이 됩니다. 지금도 버지니아와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지역에 감리교가 굉장히 강성하게 있고요. 미국의 유명한 감리교 신학대학교, 감리교 계열의 학교들도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죠.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부의 하버드라고도 불리는 듀크 대학교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데 이게 감리교 대학교죠. 이런 것처럼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해서 그 결과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다 성공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 성공회 안에서 성공회 목사였던 존 웨슬리나 조지 윌필드 같은 사람들이 성공회 목사의 신분으로 순회 전도를 하고 복음 전도를 해서 감리교 운동, 그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를 만드는 운동을 만들었던 건데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다 성공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뒤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1784년도에 아까 1776년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독립전쟁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이 그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독립된 국가가 됐을 때 결국은 영국과 미국이 이제 분리된 두 개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그 교회들도 영국과 미국의 관계를 이제 그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영국이 싫었던,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가 싫어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영국의 국교회였던 Church of England, 그 우리가 성공회라고 번역하는 영국 국교회가 미국에 와서 세운 게 미국의 성공회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영국 교회 소속이고요. 영국 교회는 구조상 교회의 수장이 영국 왕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친왕족적인, 친정부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왕당파이기도 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게 영국의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서 독립전쟁을 일으켰을 때 영국의 성공회 신자들은 다 미국의 독립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 있었던 버지니아나 노스캐롤라이나를 모였던 이런 그 미국의 식민지 안에 있었던 영국 성공회 성직자들도 거의 절대 다수가 미국의 독립을 원치 않았고요. 그 전쟁 중에도 영국 왕에게 충성을 서약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도 미국의 독립운동을 강렬하게 비난하고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전쟁에서 미국이 이겼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공회 신자들, 특히 성공회 사제들은 미국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일종의 매국노들이 된 상태가 돼버려서 대다수의 성공회 사제들이 영국으로 다 귀환을 해버리게 됐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남게 됩니다. 그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감리교의 영향을, 감리교 운동, 그러니까 웨슬리의 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성공회 신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영국 성공회와 결별을 하고 미국의 그 웨슬리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폴 처치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회를 독자적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그 베스 교구의 데보로 자렛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공회 목사들이 부흥운동을 했고 거기에 웨슬리가 보낸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를 만들면서 부흥운동을 전개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 중에 웨슬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영국 성공회와 관계를 끊고 1784년에 독립된 감리교회를 세웠을 때 데보로 자렛은 비록 웨슬리하고 굉장히 친했고 그 다음에 위필드하고도 관계가 깊었던 사람들이지만 감리교회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에게 합류하지 않고 그냥 성공회에 남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가 되게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사역했던 웨슬리 그룹이 결국은 성공회와 관계를 끊고 독자적인 감리교회를 세우자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성공회 목사로 남았던 데보로 자렛은 굉장히 분노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신 또 이제 미국에 남았던 그 나머지 성공회들도 영국 성공회와 같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성공회 목사들이 다 영국으로 돌아가 버렸기도 하고 또 그 성공회가 전통적으로 이 미국의 독립을 반대했기 때문에 미국에 남아서 이런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들 눈에 영국 성공회는 미국을 반대하거나 적대시하는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에요.
미국에 남아 있었던 성공회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성공회가 새로 조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영국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의 신분으로 있었고 영국의 왕을 자신들의 수장으로 여겼던 이런 제도는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로서 영국 성공회의 교리라든가 직제 같은 경우는 상당 부대로 유지해 오되 미국의 상황에 맞게끔 재구성해서 이제 보통 이제 그거를 이제 프로테스탄트 에피스코폴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신교 성공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미국 성공회가 영국 성공회와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만들게 되고요. 데보러 자렛은 미국에 남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 새로 구성된 미국 개신교 성공회에 소속해서 그 이후에 사역을 이끌어 가게 된 겁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남부의 부흥 운동은 그 남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성공회였기 때문에 그 성공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 부흥 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베스 교구의 목사로 왔던 데보러 자렛의 노력,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웨슬리가 보냈던 성공회 소속이지만 웨슬리의 영향을 받아서 감리교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같이 힘을 연합해서 버지니아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영국에서 존 웨슬리가 일으켰던 그런 부흥 운동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성공회 내의 부흥 운동이 버지니아에서는 데보러 자렛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